손가락을 꺾을 때 나는 소리는 진공 상태인 관절 안에 있는 가스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라서 특별히 관절을 직접 손상시키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다만 너무 과도하고 자주 꺾으면 인대나 연골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습관적으로 계속 손가락을 꺾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두팔로 정형외과 하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형외과 Q&A 10가지로 평소에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들이나 주변 분들께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막연한 정보 때문에 오해가 생기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10가지 질문에 대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싶으시면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추가 궁금증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골국을 먹으면 정말 뼈가 잘 붙을까? 라는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뼈가 골절이 된 후에 사골국을 열심히 드시면 뼈가 더 튼튼해지거나 빨리 붙는다고 믿고 계시죠. 영양소 측면에서 보면 사골국에는 단백질이나 콜라겐 성분이 있기는 하지만 뼈를 붙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성분은 아니거든요. 뼈가 회복이 될 때 중요한 건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같은 영양소의 균형 잡힌 섭취인데요. 사골국 자체가 칼슘을 엄청나게 많이 함유한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먹으면 뼈가 잘 붙는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적당량을 드시면 체력 보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무조건 누워서 쉬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 움직일 때 통증이 더 심해지니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급성 통증이 심한 초반에는 하루 이틀 정도 안정을 취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너무 오래 누워만 계시게 되면 근육이 더 약해져서 회복이 더디거나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를 통해서 허리 주변 근육을 유지해 주시고요. 통증이 심하지 않는 범위에서 움직여 주시는 게 오히려 허리 디스크 관리와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골절이 됐을 때 깁스만 하면 끝? 재활을 안 해도 될까라는 질문입니다. 뼈가 부러진 뒤에 깁스를 하시면 일단 부러진 부위를 고정해서 염증과 통증을 줄일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치료가 끝났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깁스 후에는 근육과 관절이 굳어지거나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재활 운동이 꼭 필요하고요.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하고 근력을 되살려야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깁스를 푼 뒤에도 전문의와 상의해서 재활 계획을 세워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손목이 저리거나 시린 증상이 나타나면 많은 분들이 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인가 봐 하시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에 있는 정중신경이 압박돼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보통 손바닥 쪽 엄지, 검지, 중지와 손바닥 일부가 저리고 아픈 증상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간혹 팔꿈치나 목 부위의 신경 문제로도 이 손목, 손가락 저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기분 좋게 뚝 소리 나는 손가락 꺾기, 관절에 정말 안 좋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가락 마디를 뚝뚝 꺾으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관절이 망가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꺾을 때 나는 소리는 진공 상태인 관절 안에 있는 가스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라서 특별히 관절을 직접 손상시키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다만 너무 과도하고 자주 꺾으면 인대나 연골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습관적으로 계속 손가락을 꺾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허리 아플 때 침대는 단단한 게 좋을까 푹신한 게 좋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허리가 아프면 딱딱한 바닥에서 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단단한 침대에서 자면 허리 곡선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오히려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푹신한 침대 역시 허리가 푹 꺼져버려 지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허리를 살짝 받쳐줄 수 있는 매트리스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직접 누워보고 본인에게 맞는 정도의 경도를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평발이면 무릎이 안 좋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평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릎 질환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발바닥의 구조가 무너지면 보행 시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아서 무릎에 무리가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벼운 평발일 경우에는 발에 맞는 깔창을 사용하시거나 적절한 신발을 신어주시면 무릎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평발이 심한 경우에는 교정 깔창이나 재활 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바른 걸음걸이와 발목 근력 강화 운동도
함께 해주시는 게 좋고 교정해주시는 원장님과 계획을 잘 세워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8번째 질문은 허리 디스크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사실 모두가 수술 대상은 아닙니다. 통증이 경미하거나 보존적 치료, 예를 들어 물리치료라든지 도수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보정 가능한 단계라면 수술이 없어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각 이상이나 마비 증상이 동반이 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피할 수 있으니 정확한 검사와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X자 다리, O자 다리는 교정을 하면 돌아올까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다리 모양을 교정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데요. 성장판이 열려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조기나 교정운동, 깔창 등을 통해서 교정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상태에 따라서 교정 수술이나 물리치료로도 다리 정렬을 개선할 수 있으나 이미 골격이 완성된 상태에서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어릴 때 교정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오래 달리면 무릎이 망가진다? 라는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러닝이나 마라톤을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무릎 통증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셨는데요. 적절한 보조 근력과 올바른 러닝 자세를 갖춘 상태라면 오히려 달리기가 관절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사용인데 준비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나 내가 갖고 있는 근력 대비 갑작스럽게 장거리나 고강도 운동을 시작해버리면 무릎 연골과 인대의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본인 체력과 상태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거리를 늘리고 달린 뒤에는 스트레칭과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형외과에서 자주 받는 질문 10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요. 그동안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정보, 불확실한 정보들로 혼란스러우셨다면 오늘 내용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물론 개인의 신체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오늘 얘기해드린 내용들이 모든 사람에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통증이 심하거나 의심되는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을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두팔로 정형외과는 수부상지 수술 경험과 대학병원급 장비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드리고 환자분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지금 만약 몸이 불편하시거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제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테니 언제든 편하게 찾아주세요. 추가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두팔로 정형외과의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